안녕하세요. 10분 책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대한민국 경제독립 프로젝트 존 리의 금융문맹 탈출이라는 책입니다. 올해 출연한 유튜브 채널 강의가 누적 조회만 2,360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존 리의 책인데요. 왜 대한민국은 존 리를 공부하고 있는가? 미로같이 어렵게 느껴지는 투자, 이 책은 반드시 길을 찾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출판사는 베가북스입니다. 책 속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금융문맹이 무엇이기에? 지금 당장 금융문맹에서 탈출하라. 금융문맹은 영어로 Financial Illiteracy라고 한다. 금융문맹은 쉽게 말하자면 금융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이다. 금융은 결국 돈에 관한 문제이므로 금융문맹은 돈이 어떻게 생기거나 조달되고 유통되고 사용되는지, 어떻게 인간의 삶에 연관되는지, 돈이 어떻게 불어나거나 줄어드는지, 돈의 가치가 왜 오르거나 내려가는지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문맹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고 모든 나라가 금융문맹률을 낮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금융문맹률은 아주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돈을 멀리해야 한다든지 하는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 학교나 직장에서 돈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던 결과다. 이처럼 높은 금융 문맹률로 인해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다. 노인층의 빈곤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같은 수치가 보여주는 암울한 현실이다. 자살률이 높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 아니겠는가? 은퇴한 후에도 노후 자금이 부족해 평화롭고 우아한 은퇴자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기웃거려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금융을 이해하는 것은 돈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부터 시작된다. 돈을 어떻게 벌고 소비하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을 지닌 사람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즉 금융 문맹을 탈출한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돈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이 희미하거나 막연하고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런저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말해왔던 것처럼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반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을 경제적 독립을 이룩한 사람이라고 일컫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 독립을 한다면 상태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또 일본은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내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도리어 디플레이션과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일본의 10년 혹은 15년 전과 비슷하다고 판단된다. 지금부터 금융 문맹 퇴출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일본과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우리에게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고 단호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 왜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와 자본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면, 즉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이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글을 알아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듯이 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제생활을 이어가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가령 프로스포츠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1년에 몇 천만 달러씩을 벌어들이는 선수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들 중 60%가 늙어서 파산 신고를 한다. 돈을 어떻게 쓰고 저축하고 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는 평생 한창 때처럼 잘 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을 벌면서도 불행한 미래를 맞이한다. 금융 문맹이 가져오는 재앙이다. 이처럼 금융 문맹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금융 문맹에 갇힌 사람들의 후손은 대대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 문맹 상태를 일찌감치 벗어난 유대인 같은 민족은 대대손손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대가족을 이루어 풍족하게 살아간다. 앞에서 금융 문맹의 폐해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일본 걱정이야 일본 사람들에게 맡긴다 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닮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다가는 앞으로 크게 후회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교육 잘 받은 것과 금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범주가 다른 이야기다.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모험이나 위험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해서 가난해질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만끽하고 싶으면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창의성을 키우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용감하게 시도하게끔 북돋워주는 방향으로 교육을 펼친다. 머리 똑똑한 것으로 견주자면 한국인이 유대인보다 어디 모자랄 데가 있겠는가. 다만 한 가지, 한국인들은 돈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서 금융 문맹을 양산해낸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마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괜히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TV에서든 책에서든 강의에서든 우리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식의 이야기를 무시로 듣게 된다. 정말 그럴까? 아니, 사실은 정반대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기 쉽다. 누구든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물론 진심을 드러내는 말은 아닐 것이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행복의 80%는 차지한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유대인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돈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돈을 벌도록 하되 그 돈을 잘 쓰는 방법도 함께 가르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개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좋은 일을 위해 평생토록 열심히 번 돈을 기증하고 생을 마감한다.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대신 돈을 멀리하라고 가르친다. 현실과는 반대되는 교육과 돈에 대한 철학의 부족으로 개인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진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가장 노후 준비에 미흡한 나라가 돼버렸다. 노인층의 빈곤율이 무려 50%에 달한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수치다. 부끄러워해야 할 통계다.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층이라는 뜻이니까. 부모가 빈곤층이라면 그 자식도 빈곤해질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만약 80세 이상인 고령의 부모가 있는데 자신을 챙길 만한 경제력이 없다면 50세를 넘긴 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을 부양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둘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악순환을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제대로 돈을 벌고
현명하게 소비하고 슬기롭게 투자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과 같은 길을 간다고 가정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10분 책마루였습니다. 나의 금융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